수리물리 2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2차 미분 방정식인데 뒷부분에 이제 이 중요한 예로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댐핑이 있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복원력하고 댐핑, 그러니까 속도에 의한 저항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고려하면 정확히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의 계수들이 전부 상수인 그리고 우변은 0인 그런 방정식이 되고,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간단히 풀 수가 있는데 그 솔루션이 해가 나오는 것이 양상이 그러니까 이 엑스포넌트가 컴플렉스 넘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리얼 넘버가 되기도 하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하듯이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경우 각각의 경우에 뭐 언더댐프트, 크리티컬리 댐프트, 오버댐프트 뭐 이런 솔루션의 모양을 이야기를 했고요.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저항이 적으면 오실레이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고, 앰플리튜드가 저항이 크면 오실레이션 하기도 전에 그냥 바로 댐핑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용수철을 물속에서 우리가 오실레이션을 시키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워낙에 저항이 크니까. 보통의 경우라는 게 이제 그냥 오실레이터를 공기 중에서 놔두면은 이제 진동을 하다가 점점 그 앰플리튜드가 감소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정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재미난 게 이것과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전기 회로에 존재를 하고요. 이 전기 회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또는 전자기학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는 그냥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는지만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항이 있고요. 저항이 있고 뭐 커패시터가 있고, 그러니까 축전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일, 인덕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덕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배웠겠지만은 우리가 물리학과 일반 물리 2의 전자기를 이제 안 하게 돼가지고 3로 넘어갔죠. 자, 이 인덕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 그러니까 마그넷 전류가 변하면은 거기에 전압이 유도되는,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면 이제 전기장이 유도되는 그런 현상인데, 뭐 자세한 건 생략을 하고요. 여기 외부 전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외부 전압이 여기에 인덕터에 의한 이제 볼티지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저항, 이거는 V는 IR 해서 ohm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전판에 의한 전압,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이 축전판에 의한 전압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도 안 배웠겠네요. 전자기를 안 했으면. 아무튼 이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전자기학, 일반 물리의 전자기학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얘를 다시 쓰면은 전류가 사실은 전하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라, 전류가 시간에 대한 전하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주어질 수가 있고요. 이걸 이용을 하면 얘가 방정식이 정확히 2차 미분 방정식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에 이게 양변을 미분을 한 거죠. 양변 미분만 하면은 이제 저항
텀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러니까 축전기에 의한 것은 C분의 1하고 I 이렇게 되겠죠. 이퀄 뭐 dt분의 dv 이렇게 될 텐데, 똑같죠. 만약에 이게 이제 0이면 이제 전압을 가해주지 않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일정한 전압을 가해줬을 때 전류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정확히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동일하고요. 물론 이제 댐핑이 있는 그 댐핑이 저항에 해당하는 거고.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 자, 그래서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가 용수철 문제가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보다도 많은 문제의 그 프로토타입 원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도 나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중에 뭐 그 원자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뭐 그래요.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이게 이제 이 회로가 이게 나중에 이제 클럭으로도 쓰이는 시계로도 쓰이는 거죠.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시계인 것처럼 얼마나 댐핑을 줄이느냐 하는 게 이제 시계의 관건이겠죠. 그 진동수에 비해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이제 우변이 0인 하는 걸 맞췄는데, 그 다음에 할 것은 역시 이제 세컨드 오더 리니어 그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우변이 0이 아닌, 자, 이런 경우, 물론 이제 여기 개수는 전부 상수, 모두 상수이고, 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방정식이 이제 x를 변수로 쓰고 y를 이제 구하고자 하는 함수로 하고 생각을 하면, 더하기 a1에 이번에 한 번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바로 y, 이게 이제 y 우변이 제로인 것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x의 함수인 거를 이제 쓰는 거죠. 자,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그 아주 전형적인 예가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외력을 가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포스트 하모닉 오실레이터고, 그러니까 근해로 생각하면 근해를 이제 밀어준단 말이에요. 근해 밀어주는 게 훨씬 현실감이 있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애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동생이나 조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가만 냅두면은 이제 그냥 우변이 0인 그런 하모닉 오실레이터니까, 가만 냅두면은 얘가 이제 오실레이션 하다가 이제 결국엔 멈추겠죠. 근데 멈추지 않게 하려고 계속 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밀어주는 게 효과적이냐? 뭐 사실은 그 진동수하고 관련이 있죠. 얼마나 이 프리퀀시랑 전혀 관련 없이 밀어주면은 도움이 안 되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게 폴스트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LRC 회로가, 전기 회로가 이 우변이 0이면은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변이 0이 아니라면 우변이 0이 아니면은 이게 정확히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LRC 서킷인데 이 서킷 이름을 우리가 L하고 R하고 C가 있다고 해갖고 인덕터, 레지스터, 커패시터 LRC 서킷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물론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는 외부 외력이 아니고 배터리, external source 밖에서 이제 전원을 켜주면 전압을 가해주면 전압.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가 바로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 2차 미분 방정식 그리고 우변이 0이 아닌 그런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쨌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요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의 해는 그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두 개가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얘가 이제 그 이름이 필요하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란 게 있고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번역을 얘를 일반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 특별한 해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해가 있으니까 이제 일반 해라고 부른 것 뿐이고요. 번역서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저기 일반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변을 이 우변을 0으로 놓고 일단 먼저 풀어야 돼요. 먼저 푼 것이 하나 있고 그 우변을 0으로 놓고 푸는 거는 우리가 이미 했죠. 앞에 섹션에서 한 거고요. 이거의 해를 말하고요. 이거의 해를 우리가 YC라고 부릅시다. YC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인데 그냥 얘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컴플리멘터리 펑션이라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성가시면 그냥 몰라도 돼요. 아무튼 이 YC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번에 이제 이거 1번, 2번이라고. 2번에서 나오는 거는 이걸 바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자체를 푸는 거예요. 이걸 자체를 푸는 건데 그 여기서 나오는 해를 우리가 YP라고 합시다. 이거의 해.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좀 이따 따지기로 하고요. 왜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를 먼저 들어봅시다. 예를 하나 들고 이제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얘가 뭐냐면은 그 뭐 이런 이제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 5에 한 번 미분한 거 플러스 4의 y는 뭘 하냐면 코사인 2x.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르게 쓰면 이제 d 미분을 2번 했다고 해서 d 제곱이고 미분 한 번 한 건 d고 미분 안 한 건 4 한 다음에 y는 코사인 2x. 자 우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부터 YC부터 구합시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이거 알잖아요. 이건 이미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d 제곱 y d 제곱에
더하기 5D에 4에 Y의 C는 0이 된다는 그런 솔루션 말하는 거죠. 일단 해봅시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D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C는 0이니까 따라서 이게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하나는 마이너스 4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x 나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거를 뭐 a, b라고 할까요? a, b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파티큘라 솔루션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이걸 이제 풀어야 되고요. y는 코사인 2x. 자,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이건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인 방법이 없고 파티큘라 솔루션은 파티큘라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yp를 구하는 거는 딱 보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미분을 해갖고 코사인 2x가 나오려면은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을 해요.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모양일 거냐면은 yp는 코사인 2x하고 코사인 2x를 미분하면 사인도 나왔다, 코사인도 나왔다 하잖아요. 사인을 미분해도 코사인이 나오고, 그죠? 뭐 더 미분을 해봐야 뭐 마이너스 부호 붙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개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개수를 모르죠.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은 이 값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 값을 여기다가 넣고 다시 a, b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b를 구하면은 그게 바로 솔루션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d 제곱에 더하기 5d에 더하기 4에 yp를 하면 yp라고 하는 거는 이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하면 자, 이거를 하면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d 제곱을 하면 코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한 번 마이너스 사인 됐다가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니까. 자, 그래서 d 제곱을 한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2가 있으니까 4가 나오고 마이너스 4a의 코사인 2x가 나올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건 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 역시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한 번 코사인 또 한 번 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4b의 사인 2x 이게 하나가 나오고요. d제곱. 그 다음에 이제 5d를 하면 일단 5는 놔두고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미분하면 얘는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자,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a의 사인 2x 이렇게 되고 얘를 미분하면은 플러스 2b의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 2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배 곱하기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죠. 4배 곱하기 얘를 다시 쓰면 되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다시 간단히 하면
코사인하고 코사인 2x하고 사인 2x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를 모으면 되죠. 모으면 어떻게 돼? 모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코사인에 이게 있고 여기 코사인이 있고 여기 코사인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a하고 플러스 4a 지워지고 잠깐만 좀 간단히 하면 미리 간단히 좀 하면 얘랑 얘는 지워지고 그 다음에 또 지워지는 게 얘랑 얘는 지워지고 그죠? 얘랑 얘 지워지고 남는 게 요거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이너스 10a의 사인 2x하고 마이너스 10b의 코사인 2x. 자, 이게 뭐랑 같아야 되죠? 코사인 2x. 우변이 코사인 2x였죠. 이게 코사인 2x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0, b는 마이너스 10분의 1, 1 over 10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맞나요? 이거 플러스죠. 플러스고 플러스. 따라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냐면은 여기에 그 트라이얼 솔루션에서 그 b만 살아남으니까 10분의 1에 사인 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전체 해는 뭐냐면 전체 해는 사실 두 개를 다 더한 거고요. 두 개를 더하면 하나는 이제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나오고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파티큘러 솔루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까 그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게 이걸 일반해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무슨 해라고 하는 이름은 모르겠고요. 이 전체가 제너럴 솔루션이 그 y는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레시피를 줬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왜 이 y가 저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한 게 이게 전체 해가 되느냐? 자, 그 문제를 이제 잠시 따져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방정식을 뭐 이런 꼴로 그 인수분해 꼴로 써도 되니까 d-알파 t-베타하고 y는 fx인데 그러니까 yc는 여기서 뭘 만족을 하냐면은 이걸 한 게 0인 걸 말하는 거죠. yc는 0이고 그 다음에 yp는 뭐냐면은 이걸 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 yp라고 하죠. 그쵸? yc는 이렇게 안 나오고 yp는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더한 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두 개를 더하면 d-알파에 d-베타하고 yc에다가 yp를 더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yc를 하면 그냥 0이죠.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이 식을 a라고 합시다. 그쵸?
A식에서 이건 0이 되죠. 자, 근데 yp를 하면 이게 플러스 f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티큘러 솔루션에다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더해도 그것도 역시 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자,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 솔루션은 요게 결국은 그 원래식 제로 0번이라고 합시다. 이거 0의 솔루션이 되니까 따라서 제너럴 솔루션은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이 컴플리멘터리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다 더해도 그게 해가 되니까 이게 일반 해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example 2번은 그냥 각자 해보시고요. example 3번을 잠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를. example 3번은 이제 이건 또 해줘야 될 가치가 있어서 이 아까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게 그 y2 프라임 이게 이제 중근이 있는 그런 방정식이에요. 플러스 9y y는 8의 2x 중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다. 요거는 상관없지. 중근이 있어도 상관없죠. 자, 요거의 파티큘러 일단은 호모지니스 솔루션이 이게 0이 되는 걸 구하면 되면 이거는 사실은 d-3의 제곱의 y니까 이걸 풀면 되고요. 이거의 솔루션은 yc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a x 플러스 b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d가 3이니까 그죠? d에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거 그때 한 거 기억나죠? 요거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요 해가 이렇게 붙는 경우는. 자, 그리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는 우변이 2의 익스포넨셜 x니까 얘 나올 게 익스포넨셜 x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개수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고 a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걸 트라이얼을 해보면은 좌변을 미분하면은 전부 자기 자신이 되니까 익스포넨셜 x는 그냥 얘는 a에다가 한 번 미분해도 1이고 그냥 두 번 미분해도 1이고 한 번 미분해도 1이고 마이너스 6 또 그냥 놔둬도 1이니까 이거 2의 x는 8의 2의 x 돼갖고 그죠?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7, 9 해서 2인가? 자,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답이 마이너스 4죠. A가 2죠. 이렇게 하면 A가 2 이렇게 돼서 따라서 솔루션은 이게 yp가 exponent x니까 그냥 y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y는 요거에다가 요 호모지니스 솔루션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하면 되는 거죠. x2ex 이걸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보다 조금 생각해줘야 될 경우가 이게 약간 이제 특이한 경우를 지금 다루는 건데
이거 한번 봅시다. 두 번 미분한 거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y가 익스포넨셜의 x인 경우. 자, 이게 이제 특이한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약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좌변이 이제 d-2라고 d 플러스 2가 여기서 이제 이퀄 제로를 하면 여기서 이제 호모지너스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호모지너스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x랑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질 것이고요. 자, 근데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제 구하려고 보면은 이제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앞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a의 익스포넨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솔루션이 안 돼요. 파티큘러 솔루션이 아닌 이유가 이거를 바로 하면 이 솔루션은 요 호모지니스 솔루션 안에 들어있죠. 자, 그러니까 얘는 d-1 d 플러스 2를 하면 요거에 a 익스포넨셜 x라는 걸 우리가 하면 얘는 0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게 익스포넨셜 x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 파티큘러 솔루션이 그러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게 중근이 있는 거랑 사실 좀 유사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d 플러스 d 마이너스 1에 하고 d 플러스 2에 y는 익스포넨셜 x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요 값을 이제 d-1에 붙은 게 그냥 y를 해도 0이 되지만은 여기 y에다가 이걸 한 것도 0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새로운 함수 u라고 합시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u라고 하는 놈은 d 플러스 2의 y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d-1에다가 이거 u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거를 하면은 얘가 익스포넨셜 x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걸 구하는 건 우리가 했죠. 이걸 구하는 건 우리가 3.3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풀할 때 여기서 했었는데, 결과만 쓰면 결과만 씁시다. 결과만 쓰면 u는 x하고 c1 어떤 상수에다가 상수가 많이 나오면 c라고 씁시다. c1이라고 쓸까요? c1이라고 쓰고 요게 돼요. 거꾸로 넣어보면 뭐 알겠죠? 거꾸로 넣으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이번에는 y를 구해야 되죠. y를 구하려면 얘가 이제 y는 이걸 가지고 구하면 되니까 d 플러스 2의 y는 어떻게 되는 거니? u인데 u를 구했으니까 x 플러스 c1의 익스포넨셜 x. 이것도 역시 3.9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 y가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바로 구하면 이게 3분의 1의 x의 익스포넨셜 x 더하기 c1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 그냥 c라고 쓰고 여기 c1이라고 합시다.
C1에 exponential 3x가 나오고 더하기 그 3x가 아니라 그냥 x 그 다음에 C2의 exponential minus 2x.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거 풀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보세요. 직접 해보기. 그 3절의 방법으로 그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유용한 게 이걸 또 해야 되는데 저기 실제 문제에 그 코사인, 사인 우리가 진동하는 문제 근해 밀어주기 그 근해 밀어주는 문제가 사실 곳곳에 나와요. 뭐 나중에 뭐 레조네이터 회로에서 레조네이터도 있고 뭐 애텀에서 레조네이터도 있고 다 그 문제인데 그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 뭐 현수교가 그 문제가 다 이 똑같은 문제인데 그 사인 코사인을 쓰는 것보다 그 익스포넨셜 쓰는 게 훨씬 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인 코사인은 미분하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익스포넨셜 함수는 그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니까 수학적으로 훨씬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문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방법을 얘가 이제 쓰는 이유는 익스포넨셜 i의 뭐 x라고 할까요? 얘가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얘들은 미분을 하면 그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d 코사인 x를 미분을 하면 얘는 이제 사인 x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아니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은 미분을 하면 그 자신이 되죠. i만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매우 다루기가 편리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우 그러니까 해보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내가 풀고 싶어.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냐면은 example에 거기 6번 그 y2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2y는 4배의 sin 2x.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거 풀 수 있죠. 아까 했던 방법으로 그 호모지니스 솔루션을 구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 어차피 사인하고 사인 2x하고 코사인 2x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올 텐데 저기 이걸 이렇게 안 풀고 대신에 뭘 푸냐면 그 어떤 새로운 방정식을 푸는데 똑같은 방정식이고요. 마이너스 2의 y라고 쓰고 이퀄 사인 대신에 익스포넨셜을 써요. 2ix 똑같은 아규먼트를 가지는 익스포넨셜 써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퀄 4배의 코사인 2x하고 4배의 i의 4배의 사인 2x.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요거 이제 솔루션이 나올 텐데 이게 솔루션이 컴플렉스일 거 아니에요. 이게 솔루션이 yx인데 얘가 이제 리얼 파트가 있고요.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겠죠. 이렇게 쓰면 그럼 이 이미지너리 파트가 사실은 얘랑 똑같은 방정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너리 파트가
뭘 만족을 하냐면은 이런 이미지너리 파트가 허수부가 뭘 만족을 하냐면, 허수부 자체는 실수 값이죠. 실수 펑션이죠. 이걸 만족을 하고요. 4 sin 2x 이걸 만족을 하겠죠. 얘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걸로 바꾼 다음에 원식을 오른쪽을 이제 복소수로 만든 다음에 이걸 쭉 풀면은 요거의 솔루션이 리얼 값이 있을 것이고 이미지너리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보이면 직접 쭉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걸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이게 문제고, 첫 번째 이걸 푼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한 솔루션에 y 솔루션 구한 다음에 자, 그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하면 그게 그 이미지너리 파트, 이걸 YR이라고 부릅시다. YR이 아니라 YI라고 부르면은 그 YIX가 바로 이게 솔루션인 거죠. 이거를 방정식을 뭐 스타라고 부르. 그렇죠?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방법이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걸 풀어봅시다. 이걸 풀면 물론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요건 파티큘러 솔루션만 얘기하는 거예요. 파티큘러 솔루션만 얘기하는 거고, 파티큘러 솔루션이 전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원래 뭐 컴플렉스일 수가 있으니까 전부 파티큘러 솔루션 얘기고, 자, 이제 이거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풀면 뭐가 되냐면은 아마도 y는 exponential 2ix밖에 나올 게 없죠. 그걸 여기 a라고 붙이고, 자, 그러면 방정식 여기다 거꾸로 집어넣으면은 두 번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면은 2i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그대로 놔두니까 이제 이거의 a에는 4 이렇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a가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6 이게 마이너스 6 플러스 2i니까 이게 마이너스 3 플러스 i분의 4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좀 더 간단히 쓰면은 3은 9 이게 이렇게 되죠. 5분의 1에 3 더하기 i. 뭐 계산해 보시면 되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따라서 이거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a 값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에 3 플러스 i의 exponential 2ix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바로 우리의 솔루션인데 이게 y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그 얘가 이제 코사인 2x 더하기 i 사인 2x니까 이미지너리 파트만 구하면은 여기에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이 하나 있고 5분의 3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그 다음 여기서 또 이미지너리 파트가 하나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5분의 3에 사인 2x가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에 코사인 2x. 자, 이게 우리의 파티큘러 솔루션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기타 forced vibration 문제 특히 나머지 예제 10번 같은 건 꼭 풀어보시고 이게 사실 레저넌스 문제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어떤 오실레이터가 있으면은 그 오실레이터하고 프리퀀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게 가장 이 증폭을 잘 시키느냐 그런 문제고 이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리에 시리즈를 사용하는 것도 각자 보시고요. 이것도 각자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학기가 별로 안 남지 않아서 8장의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9장 Calculus of Variation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